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면 대표 손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VFC에서 모처럼 만에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신제품이긴 하지만 의외로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총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총이 뭐가 이렇게 명총이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총으로 따졌을 때 M16 AK의 버금가는, M14의 버금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M14하고 동시대를 뭐랄까요? 같이 누렸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VFC에서 제품화 시키기 전에 이미 전동건으로 제품화 시킨 적이 있고, 아마 에어코킹으로도 나온 적이 있을걸요. 네, 그렇게 한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GBB로는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 GBB로 제품화 시켰다는 건.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이 재연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을 스틸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장 값어치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제품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이 총이 작지 않아요. 1097mm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장이 굉장히 깁니다. 1m를 넘어가는 전장이라서 짧은 총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등단지 같이. 자, 제품의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박스만 봐도. 네, 화면에 안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웬 까만 얼굴을 색칠한 사람이 막 떠다니고 있는데, 이런 표면에 이런 그 뭐랄까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총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독특하긴 합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요. 총에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얘가 이렇게 이런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를 보신 분들은 뭔가 저 어디서 봤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손잡이조차도 지금 보면 스틸인데요. 그래서 막 잡으셔도 돼요. 보통은 이런 거 손잡이가 스틸이 아니면 막 잡고 휘두르다 보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거나 부러져 버릴 수 있는데, 얘는 스틸이라 막 잡으셔도 돼요. 자, 이 손잡이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손잡이 바로 미니미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네. 네. 미니미가 FN사 거잖아요. 미니미 FN사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실총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면 사실 이 총의 값어치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길쭉한 총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문제점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이름은 FAL입니다. FAL. FN8이고요. FN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FAL, FAL이라는 총이고요. 원래는 VFC에서는 LA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FAL이라는 표현 자체가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FN사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NL스탈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이게 벨기에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FN사에서 만들었을 때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 프랑스어로 적어왔는데 푸실 오토매티쿠 루거, 네, 이런 발음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영문 발음대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푸실의 F자, 오토매티쿠 요거에서 A자, 그 다음에 루가에서 L자, 그래서 F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프랑스어를 직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경량 자동 소총이라는 뜻입니다. 야, 경량 자동 소총? 자, 요걸 영어로 싹 바꾸면요, 요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해서 영문으로 바꾸게 되면 라이트 오토매틱 라이플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L, 오토매틱 A, 라이플의 R, 그래서 LAR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이, FAL의 영어적인 표현이 LAR입니다. 그래서 LAR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찌 보면 라이센스 문제를 좀 교묘하게 회피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L이라고 쓰게 되면 결국 또 라이센스 값을 줘야 되니까, 여기 보면 따로 우마렉스 표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라이센스 문제를 피해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총 자체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경량 자동 소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총이 만들어진 시기가 1953년이거든요. 그래서 1988년에 단종됐다고 해요. 1953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총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대부분 M1이라든가 이런 그 단발식 총, 그 볼트액션식 총들을 쓰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동 소총이라는 건 기관총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위협적인 총이죠.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경량 자동 소총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자동 소총, 그러니까 머신건 같이 쏠 수 있는 건데 경량이다, 가볍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당시 얼마나 그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들이 무거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VFC에서는 3,980g 정도로 무게를 재현을 했는데 이게 실총 무게하고 어느 정도 근접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렇게 경량이라는 거, 그런 게 특징이죠, 이 총은. 이 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FNL 스타일이라는 이 회사 자체의 그 기술자들이, 총기를 만든 기술자들이 2차 대전이 터져서 한편은 영국으로 도망갔고요. 나치를 피해서. 한편은 그냥 나치 밑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기술자들이 합쳐져서 만든 총이 이 총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영국의 조병창의 기술, 하나는 독일의 기술이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짬뽕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반동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발을 쏘면 집탄성이 굉장히 흩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단발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준수한 데 비해서, 준수해도 뭐 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7.62mm로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게 1982년도인가요? 82년도에 그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클랜드는 그 현재 미국 대륙이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잖아요. 남미 맨 끝에가 바로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데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클랜드 섬입니다. 이 포클랜드 섬은 과거에 1800년도에는 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걸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데 조그만 섬들도 있었는데, 이런 섬들을 먹으면 잘 알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처럼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만약에 독도를 장악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병력을 보내서 이 포클랜드 섬을 점령해버립니다. 이 포클랜드 섬은 사실 지키는 수비대가 많지 않았겠죠. 당연히 뭐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영국 쪽에서는. 그래서 수비대들이 전부 잡히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아일랜드 병사들 10,000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 이거를 다시 탈환하게 되겠다. 그래서 구축함과 뭐 그다음에 병력들 다 보낸 거죠. 보내서 전투를 치렀는데, 이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아르헨티나군과 그다음에 영국군의 화력의 메인 보병들의 그 총이 바로 이 총이었습니다. 이 팔이었고요. 둘 다 똑같은 총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전술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총, 그것도 같은 M4 이렇게 있으면 사실 전략을 좀 다르게 구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메인 보병의 전술 총이 같다 보니까 이게 참 교전이 참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전략을 잘 짜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려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국은 이 총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연발일 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쏘게 되면 맞추지도 못하면서 탄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총은 아예 단발만 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연발이 안 되도록.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대로 연발 쏠 수 있도록 슬레이트를 그대로 냅둔 거죠. 연발 사격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교전이 벌어졌는데 막상 되게 웃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전쟁 결과 결국 영국이 이겼고요. 단발만 사용했던, 연발을 사용했던 아르헨티나는 졌습니다.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700명이 전사를 했고요. 영국군은 250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거의 3배 정도의 3대 1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그 재밌는 결과가 나온 전쟁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결과는 아니죠. 사실 전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1000명 가까이가 죽은 거죠. 그 조그만 포클랜드 섬 하나 때문에.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략적으로는. 어쨌든 거기서 이 팔의 활약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총에서의 그 장단점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포클랜드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 팔입니다, 바로. 자, 분해를 하는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일단 셀렉터를 S, 세이프티에도 놓으시고요. 세이프티 안 놔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레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호 시트가 있는데 이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보호 시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뒤로 밀어주면 여기가 뒤로 당겨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레바가 여기 안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야지만 분해가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커버를 빼주시고요. AK처럼 이런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제 프레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AK하고 비슷하죠. 어찌 보면 모양이. 걔는 이렇게 똑같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장전 레바를 당기면 볼트 캐리어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버퍼거든요. 버퍼의 방향을 잘 기억하세요. 이 버퍼가 있기 때문에 풀스트로크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하프 스트로크, 풀 스트로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풀 스트로크는 이게 사실은 더 가야 돼요, 뒤로. 근데 이 버퍼가 그걸 막고 있어요. 이 하프 스트로크 계열이나 아니면 그 풀 스트로크가 아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탄을 공급할 때 이 스트로크의 길이가, 즉 볼트 캐리어가 이동하는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탄이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에 장전된 비비탄이. 그래서 이제 탄 걸림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좀 스트로크 길이를 시총보다 좀 짧게 만듭니다. 이런 버퍼들을 넣어서 이게 이제 뒤로 못 가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이래야 또 작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풀 스트로크 하면 뒤에까지 갔다 앞으로 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프 스트로크 계열로 만들도록 이런 부속이 있고요. 이 버퍼를 제거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거하고 썼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여기 때리는데 여기 보면 댐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부속 보니까 여기 이렇게 부속이 있는데 이 부속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자료들을 보면 요 부분이 깨지는 걸로 알겠어요. 리어 사이트 부분이. 여기가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이 요 부분 안쪽에서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스트로크는 그냥 재현할 때 정도만 쓰시고 가능하면 그냥 이 상태 하프 스트로크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규정에 맞도록 한쪽 보면 한쪽이 좀 막혀 있어요. 구멍이.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파워를 줄이기 위한 장치죠. 그 다음에 엠파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스 설명을 했으니까 엠파스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규정상 국내 들어온 이 제품은 당연히 쐈을 때 비거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해머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다 스틸이에요. 다 붙어요. 보시면 다 강철이고 여기서 얘를 또 분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나사를 풀러서 분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부속만 빼면 나름대로 또 풀스트로크도 즐길 수 있고 풀스트로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공청으로도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론트라고 써 있습니다. 버퍼에 F자가 써 있으니까 요거 명심하시고 이 프론트 잘 맞춰서 조립해 주셔야 돼요. 앞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넣어줄 때는 얘를 밀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 만들었을 때 보면 여기 홈이 있죠. 지금 제가 가리키는 부분. 요 홈이 안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따라다니면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총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데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왔다 갔다가 되니까 집단성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린더가 굉장히 큰 실린더입니다. 대형 11 실린더가 사용이 됐고요. 21mm 직경의 대형 실린더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크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넣을 때는 이렇게 안에 홈이 있으니까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버퍼가 이 홈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 되겠고요. 커버는 여기 위쪽에 또 홈이 있거든요. 위쪽에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고 다시 담가 주시면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그 호법 조절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조절하는 거라서 단순하게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이 조절할 때 조금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 먹는 널 구간이 있어요. 그 널이라는 건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 지나면서 이제 호법이 먹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른쪽이 아마 호법이 뜨는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법을 바깥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만큼 재현도를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추가된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작동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VF 제품 요걸 앞에 가스 튜브를 가스압 조절기를 돌리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
가스 튜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스 피스톤 방식인데 피스톤 방식의 이 제품을 그대로 다 재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작동되는 게 아닌데 이거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재현을 했어요. 이거 왜 재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독특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독특합니다. 재현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재현한 건데 이걸 뭐에다 쓸까요? 그리고 앞에 칼라 파트는 뭐 국내 규정상 당연히 있고요. 칼라 파트는 단단하게 접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국내 규정 때문에 최근 좀 규정이 강화됐어요.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거진 릴리즈 버튼, 전진 레바 이렇게 두 가지가 실총하고 동일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요 그립의 피스톨 그립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총에 있어서. 근데 이게 재현이 안 된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뭐 전동건 같은 경우에 이게 재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터가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얘 보면 이렇게 여기 움폭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각도가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피스톨 그립이 이게 수직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각도 하나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다 했습니다. 탄창을 보면 탄창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탄창이고요. 요 탄창 같은 경우는 얘를 눌러서 얘를 뒤로 누르고요. 뒤로 누르고 얘를 뒤로 옮기면 공탄 사격도 가능합니다. 이 뒤쪽 방향이 공탄이에요. 뒤로 당기는 게. 그래서 누르고 하셔야 돼요. 이 볼트 캐치를 누르고 얘를 뒤로 당겨서 고정시키면 공탄 사격이 가능하고 앞에로 가 있으면 이제 볼트 스탑이 되는 거죠. 타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기능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주입하는 주입구도 이게 이제 VFC에서 뭐 히든 필 밸브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 밑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유는 꼈을 때 탄창에 꼈을 때 그러니까 장착을 총에다 장착을 했을 때 탄창을 가스총인지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밑에 가스 주입구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랄까요. 가스 주입할 때 용량을 채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용량이고 피스톤이 크면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가스를 주입하실 때 과량을 주입하시게 되면 초반에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뿜어내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도 그런데 초기에 가스가 많이 들어가면 그 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작동이 어서어석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대략 좀 이따 이제 가스가 어느 정도 사용되면 정상적인 압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할 때 가득 채우는 게 예를 들어서 10초다 그러면 대략 한 8초에서 7초 정도로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초반에 이상 작동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너무 과한 압력이 발생되면서 가득 찬 탄창 안에 가득 찬 과도하게 들어간 가스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수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요. 아무래도 이 박스가 좀 시원찮아요. 그냥 박스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제품 자체는 뭐랄까요? 그 외부 재현도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피스톨 그립의 각도라든가 전체 풀스틸로 만든 거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도 흠잡을 건 없습니다. 다만 항상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VFC나 이런 대만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작동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쏠 때 작동이 온전하지 않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가스를 과량으로 채웠을 때는 뭐 갑자기 연발이 발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쐈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볼트 캐리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략 압력이 낮아질 때 잘 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집탄성에 좀 차이도 있고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를 위주로 만드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풀스트로크 쐈을 때 뒤에 부속이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고 이 제품의 값어치는 사실 어디까지나 소장이나 재현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용하기엔 좀 너무 길고요. 뭐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전체가 스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다 보면 이제 긁히면서 맨들맨들해질 거 아니에요, 모서리들이. 이러면 이 총의 제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풀스틸, 거의 풀스틸로 나오면서도 이 가격대를 유지했다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GBB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창도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무게가 마루이 MWS 탄창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볍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탄창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VFC 제품인 만큼 탄창 관리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제품의 반동이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굉장히 대용량 피스톤을 썼기 때문에 작동감이나 이런 부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움직였을 때 이 느낌 요거 좋고요. 지금 풀스트로크 조금 만들려면 뒤에 버퍼를 빼면 좀 더 가겠지만, 그럼 재현도는 더 높아지겠지만, 아직은 그건 기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FC의 새로운 신제품인 LAR, LAR, 정확한 명칭은 FN의 FAR, 이 제품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